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검찰의 반격카드 거론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이거는 요게 이제 그 어떤 사건에부터 비롯되냐면 네. 이제 과거에 분당 파큐브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특혜 분양이다. 용도 변경에 특혜가 있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성남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고 이걸 비판을 했는데 네. 그걸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이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KBS의 이제 모 PD가 PD, 예. 그 당시 시장인 김병영 시장을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시민 단체들의 앞장서서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도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병영 시장하고 통화를 했고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검사인 것처럼 해서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검사 사칭이 됐고 예.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도 공범으로 하하.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250만 원 받고 2심에서 150만 원 받고 네. 결국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2018년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다시 또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상대방 후보가 그걸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여기서 방점은 누명을 썼습니다입니다. 누명을 썼다. 이게 결론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누명을 썼다고 하는 부분은 의견의 표시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아하. 그래서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그래서 무죄가 됐어요. 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물어보면 네. 맞아, 내가 이거 유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난 억울하다, 난 누명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확정된 건 그 사실인데 예. 내 의견은 억울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풀어서 보면 누명을 썼다는 부분은 당연히 의견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나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그것은 허위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난 억울합니다. 난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의견 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누명을 썼다는 게 사실의 적시냐, 네. 의견 표명이냐 이게 쟁점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은 그 당시 그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김병량이 KBS 측과 최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김병량이 최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그 당시 그 경기지사 측에 교사를 받아서 허위 증언한 거다. 이게 이제 혐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이 했던 얘기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그 당시 김병영 측에서 이제 김병장 시장 측에서 최 PD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김병량 시장은 이제 성남시장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과 계속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 같고 아주 미운 존재였을 걸로 보여요.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는 처벌하고 싶고 최 PD가 소속된 KBS하고 관계를 원만히 가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 PD는 그 당시에 기소된 지 한 8일 만에 바로 보석으로 석방됐고 검사도
법원이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뭐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의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1심에서 이분이 지금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검사 사칭에 본인이 직접 발언했으니까 그 이분은 1심에서 300만 원 받고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아하.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 성남 지역에서는 김명량 시장이 KBS 측과 모정에 협의를 해서 네. 최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고 그래서 선처를 받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인 이 김모 씨한테 사실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라라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본안에 가면 네. 본안에 가면 지금은 김모 씨가 자기가 이렇게 법정에 진술한 게 뭐 허위로 증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네. 밝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제 여기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고소 취한 적이 없다. 영장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소 취하는 형식적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고소 취하에 준하는 네. 뭔가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법원이 선고유예를 해준다는 것은. 네. 그러면 뭔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뭔가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해줬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피고인 입장에서 네. 사실을 좀 얘기해 주라. 나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있고. 예.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네. 이게 허위라고 하는 인식도 없었고 또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본안에 가면 저는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은 뭐 검찰이 기소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여러 재판에 지금 참석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재판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소된 사건이 네. 대장동, 이래, 성남 FC. 예. 이제 검찰이 이제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을 기소를 하면 총 5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소된 3건이 기록이 20만 쪽입니다. 그러면 예.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네. 변호사들이 이제 하루에 기록을 2권을 보면 네. 2권 정도 봐요. 그래요? 보면 예. 그러면 지금 20만 쪽이 기록이 500건입니다. 20만 쪽이 500건이다. 그러면 변호사가 기록 보는데 25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검찰이 많은 분량의 증거를 제출해놨어요. 그러면 그 20만 쪽을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 보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또 내가 변호하고 있는 피고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다 개별적으로 다 판단해서 이 증거를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동의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검사가 과연 이 20만 쪽이 꼭 필요해서 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를 줄일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증거로 줄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20만 쪽을 내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걸리도록 한 것은 그럼 검찰이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저는 이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재판 기일이 엄청 오래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20만 쪽이라고 하면 저는 한 2년 1심 나올 때까지 대장동 사건.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3심까지 간다 그러면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네. 상권 분립이 이제 그렇죠. 우리 권력 구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됐지만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다면 네.
그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죄니까. 그렇죠. 예.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또 상권 분립의 원칙상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전체 다수 의원의 대표예요. 그러면 그렇죠. 국회의 주요한 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하고 사법부 구도로 봤을 때 음.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조사를 임했고 법원의 선거법 사건도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지금 또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이 일을 재판받는 일과 겸해서 네. 할 수 있도록 아하.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긴 시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 그냥 괴롭히려고 이렇게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네. 이 대표님은 변호사 본인이 변호사였으니까 그렇죠. 변호사로서 법원에 대한 존중심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이상 그건 우리의 헌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기소된 이상 성실하게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다.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네. 존중하고 따른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